안녕하세요. 어제 배추 한 포기가 2만 원이 넘는다는 기사를 보고 배추 살 일이 없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서민들은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한때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진짜로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아닐 때가 있었나? 그런 때가 있었다면 과연 헬조선이 아닌 해븐조선이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 호황기였던 때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80년대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80년대의 호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경제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70년대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였습니다.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았고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좋아지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0%까지 인상합니다. 이 당시 전두환은 정권은 잡았지만 가장 중요한 경제에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함부로 경제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책임질 인물을 찾던 중에 경제 전문가 김재익을 알게 되고 김재익에게 경제수석 자리를 맡기면서 경제는 선생님이 대통령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 김재익 경제수석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상품 가격 통제, 임금 억제, 금융과 재정 긴축 등 다양한 정책으로 20%가 넘던 물가 상승률을 2년 만에 7%로 줄이며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했고 고속 성장의 준비를 마칩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정치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억압받는 시기였지만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에 있어서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김재익 경제수석의 능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낮은 글로벌 금리와 70년대 후반 배럴당 40달러를 넘었던 국제유가는 1986년 초 10달러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저유가 시대를 만들었고 엔화 대비 낮은 원가 가치로 삼저 한국 경제의 대도약을 이끌게 됩니다. 당시 현대자동차의 포니 엑셀, 프레스토 등 한국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이 기록적으로 수출이 증가했고 수출 경쟁력 개선으로 1989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합니다. 이 시기 미국과 일본이 90%를 선점하고 있던 반도체 산업의 전세 또한 역전이 되며 1985년 가을부터 삼성반도체, 현재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반도체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1993년 메모리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주식거래대금은 1985년 7조 원에서 1989년 86조 원으로 4년 사이에 12배나 불어나게 됩니다. 1980년 1월 4일 코스피 지수 100포인트를 시작하여 1989년 3월 31일 드디어 장중 1000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또한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당시에 사회 문제점으로 꼽혔던 부동산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도 1991년을 정점으로 1기 신도시 분양 및 토지 공개념 3법으로 대표되는 부동산값 억제 정책으로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90년대 내내 안정세를 보였고 소득 증가율은 두 자릿수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소득이 오르면 곧바로 소비 및 저축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환율은 1달러에 700원에서 800원대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1994년을 제외하면 OECD 평균을 밑도는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도 적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197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중산층이 1980년대에는 더욱 두터워졌으며 두터워진 중산층은 1990년 중반까지도 유지되면서 당시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취업의 경우에도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일자리는 넘쳐났고 큰 결격 사유가 났다면 기본 3-4곳 합격은 당연했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지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에서도 면접만 참석해도 면접비를 지급하던 행복하던 때였습니다. 급여 수준을 지금의 환율로 계산하면 중소기업 평균 초임이 대략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높은 임금도 놀랄만 하지만 중요한 점은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임금 격차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아서 대기업의 목숨 거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돈벌이가 잘 돼서 금고에 돈이 쌓이고 국민들도 서서히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서비스업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는 엘베거리였습니다. 대기업의 본사 건물은 물론이고 백화점에 있는 엘리베이터에는 웃는 얼굴로 반겨주는 엘베거리 있었습니다. 이들의 처우는 당시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여서 모두 각 기업체의 정규직으로 지금 기준으로 연봉 3천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돈 벌기가 겁나 쉽다 보니까 공무원의 지원율은 거의 바닥을 쳤고 미달 사태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도 성차별이 워낙 심한 탓에 교과서에서 남존여비라는 단어를 배울 때였습니다. 당시 엄청난 시청률의 드라마 아들과 딸만 봐도 그 시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빠는 회사 다니고 엄마는 집안일하고 자식들은 학교 다니고 이렇게 아빠 혼자서 벌어도 4명의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고 내 집 마련 계획도 세울 수 있던 참 좋은 때였습니다. 후잡을 넘어 N잡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잘나가던 해븐조선도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를 겪으면서 드디어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로써 해븐조선도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편리해진 지금이지만 경기 나쁘다는 말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큰 폭의 경제성장을 이룬 지금은 예전처럼 큰 성장과 호황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희망은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헬조선이 아닌 해븐조선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릴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